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리는 말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제목은 김초롱 TV입니다. 김초롱 TV. 찾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김초롱 TV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유턴, 즉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너무 많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이면은 은퇴해요. 2학기만 더 하면. 그래서 은퇴하면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 꿈은 뭐냐면 1000개의 비디오를 찍어서 여기 올리는 거예요. 1000개 찍으려면 1년에 100개씩 10년 동안 찍어야 됩니다. 1년에 100개 찍으려면 일주일에 2개씩 찍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2개씩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봐주시고요. 제가 내년에는 은퇴하면은 시사 채널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런 뭐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얘기도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선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요, 이거는 종이투표가 아니고요, 사실상 전자투표예요. 전자투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는 종이투표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알맹이는 전자투표다. 왜 그런지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이 전자투표가 뭐냐, 이거를 잘 보여주는 예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전자투표를 많이 합니다. 즉 미국에서 선거 때 사용하는 이 기계가 있는데요. 그 선거 서비스를 사기업이 이렇게 선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화면 터치, 스크린 터치에서 투표하는 이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투표기가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은 경합주라 그러죠. 경합주. 한 번은 민주당 갔다가 한 번은 공화당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합주에서는 거의 100% 이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종이 투표지에다가 투표하고 그거를 이제 광학 스캐너라 그래요. 스캐너로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개표하는 그런 주도 미국에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전자투표기는 특징이 뭐냐면요, 종이 투표지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화면을 터치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내가 원하는 후보를 이렇게 툭 찍으면은 그게 실제로 이제 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툭 찍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옆에 프린터가 있어요. 프린터에 이렇게 종이가 말려 있는데 내가 선택한 후보 그게 딱 찍혀서 프린터로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종이 투표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전자투표는 스크린을 타치해가지고 종이 투표지가 프린트돼서 나오게끔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봐요. 근데 만질 수는 없어요. 가져가면 안 돼요. 이게 보고서 제대로 나왔네. 그리고 확인 딱 누르면은 그걸로 투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모으는 박스에 딱딱딱 떨어져서 모아놔요. 그거를 집에는 못 가져가고 여기 모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투표에 문제가 발생해서 재검표를 하는 혹은 감사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종이 투표지를 가져다가 손으로 세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한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종이 투표지를 영구히 보관하는 게 아니고 투표가 끝난 다음에 별 일이 없으면은 대부분 많이 폐기를 해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투표는 사실상
내가 딱 누르는 순간에, 그죠? 터치 스크린 누르는 순간에 개표할 필요가 없이 바로 개표한 셈이 돼요. 자동으로 전자적으로 플러스 원, 딱, 그죠? 1번 후보 몇 장, 한 장 추가, 이런 식으로 딱딱딱 번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계를 나중에 할 필요가 없어요. 선거가 끝나면 자동 집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이 투표를 하건 전자 투표를 하건 사실은 종이에 마크하느냐 아니면 화면에 마크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 내용에서는 두 가지 방식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쪽이건 다 종이 투표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전자 투표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전자표를 계수해서 선거 결과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이 투표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전자 투표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 개표기라는 걸 사용하죠. 여러분 전자 개표기 저렇게 생긴 거 보셨죠? 예. 그런데 이 전자 개표기가 사실상 전자 투표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자 개표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A웹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죠. 2013년도에 설립됐는데 이 A웹에서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전자투표기도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런 기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이게 미루 시스템스라고 이게 A웹에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미루 시스템스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드는 전자 투표기인데 꼭 쓰레기통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이 생겼지만 저 제일 위에 터치 스크린이 있는 거야. 터치 스크린이 있어서 그 안에 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기 왼쪽에 붙어 있는 박스는 뭐냐면 그 종이로 프린트된 종이 투표지가 툭툭 떨어져서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이거는 미루 시스템스에서 만든 전자개표기인데 저기 보시면은 노트북 컴퓨터 보이세요? 오른쪽에? 그게 뭐냐면 이 기계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가 붙어 있는 기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표기하고 아까 보신 투표기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실제 내용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되는 기계인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넘겨주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전자 개표기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컴퓨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분류기라고 불러요. 공식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뭐라 불러요? 전자 개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2020년 충청 총선 당시에 부여 옥산면에서 개표하다가 이제 문제가 터진 건 아시죠? 그때 선거 참관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보여준 그 개표기계 거기에 이제 표를 집어넣으면요 투표지가 이렇게 막 빠른 속도로 개표 기계를 통과하면서 컴퓨터에 막 숫자가 이제 올라가고 거기에 화면으로 스캐너를 해서 표를 막 찍어가지고 그걸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한 뭉치 넣을 때마다 민주당이 100표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보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니까 다시 세보자. 그래서 다시 세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 개표할 때 결과는 민주당이 180표.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야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뭐 80표가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다시 개표를 하는데 개표를 할 때 개표 사무원이 실수로 그랬는지 하여튼 이 개표기 스위치를 껐다가 켜버렸어요. 껐다가 재부팅한 거, 재부팅을 하고서 다시 개표를 했어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다르게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다르게 나온 거냐 넘겨주시면 최초 개표 결과는 이제 180 플러스 100이니까 뭡니까? 260표인 셈이죠, 그죠? 그랬는데 재개표하니까 159 더하기 170 해갖고 329표. 그러면 첫 번째 할 때 표가 적게 나왔잖아요. 몇 표가 적어요? 69표. 그러니까 처음 개표할 때 탁 지나갔는데 69표가 개수가 안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재개표한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됐어요? 표가 증가했어요. 민주당은 표가 감소하고. 그래갖고 한뭉치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한뭉치 사전투표 개표할 때마다 뭐 몇 퍼센트냐 약 한 40% 정도 표가 미래통합당은 표가 없어져요. 민주당은 13%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41%가 줄어들고 우리는 13% 증가하면 54%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엉터리로 개표해가지고 2번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죽어라 하고 가서 찍어도 2번 찍어도 개표 기계가 이렇게 요만큼 집어넣은 건데 한 번 두루룩 돌렸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를 개표한 거거든요. 더구나. 그러면 2번이 사전투표에서 맨날 지잖아요. 본투표에서는 이기고도. 왜 지는지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그죠? 그래서 똑같은 기계인데 왜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결과가 다르게 나왔냐. 스위치를 껐다 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스위치를 껐다가 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저게 이제 전자개표기인데요. 저기 앞에는 이제 컴퓨터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노트북이 붙을 수 있고 그냥 저런 데스크탑 같은 컴퓨터도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저걸 껐다 키면은 변화가 생긴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 전자개표기는 크게 5가지 장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용지 투입구, 급지부, 두 번째 광학 스캔 모듈, 요게 스캐너예요. 표를 쫙 스캔해서 카메라로 탁탁탁 찍는 장치. 세 번째 제어용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인데 제어용. 이 모든 기계를 컨트롤하는 컴퓨터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용지 이송부, 그다음에 적재함, 투표지가 쌓여놓은 공간. 여러분 이 5가지로 이제 전자개표기가 구성됐는데 이 5개 중에서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3번 그렇죠. 3번. 제어용 컴퓨터가 결국은 문제예요. 나머지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네, 플라스틱 조가리. 그래서 제어용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 원래 우리나라의 이 개표 원칙은 뭐냐면요. 법적으로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계를 쓰는 거예요. 기계를.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왜 쓰느냐. 투표지 분류기로 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이 전자개표기는 그냥 개표를 할 때 표를 분류해서
그 숫자를 세는 그런 기계일 뿐이다. 그래서 분류기라고도 말해요. 분류기. 계수기라고도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붙어 있잖아요. 컴퓨터가 붙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단순 분류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단순 분류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진짜 분류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은행 가면서 여러분 달러 바꿀 때 은행 직원이 달러 가져다가 저기 얹어놓고 탁 세잖아요. 그러면 돈이 착착착 세지면서 저기 숫자가 탁 올라가서 뭐 내가 뭐 1,000불 바꿔달라 그러면은 거기 딱 맞게 해서 이렇게 딱 넣어줘서 봉투 넣어서 주잖아요. 그죠? 이게 달러 환전할 때 이제 사용하는 계수기예요. 계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 컴퓨터 연결돼 있어요? 없죠. 이게 그냥 기계예요. 이게 이런 게 계수기, 분류기, 그죠? 이게 이제 위조 지폐 같은 게 있으면은 탁 해서 탁 걸려 나와요.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컴퓨터 같은 건 연결 안 됐다. 이게 계수기라며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계수기를 투표할 때 쓰면은 그거는 뭐 오케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단순한 계수기가 아니고 거기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 컴퓨터. 이거는 뭐냐면 2013년도 1월 달에 여수 그 앞에 거 보여주세요. 앞에 거. 여수내 통뉴스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수 지방 전라남도 여수죠. 여수에서 만드는 지역 신문이에요. 인터넷 신문. 거기에 기사가 떴는데 2013년도니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자개표기가 도입될 때 쓴 기사예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 투표지 분류기 구성이라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조금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 두 번째 칸에 노트북 컴퓨터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2013년 처음으로 이 전자개표기가 도입될 때 그때부터 저 컴퓨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통 뉴스의 기자가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그 기사에 나오는 그 사진이에요. 그림인데 저기도 보세요. 앞에 거에 컴퓨터 붙어 있죠? 컴퓨터랑 프린터. 자, 넘겨주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후 수검표로 하게 되어 있는 개표 작업에 전산 장비의 사용이 부적절하다라는 논란이 일자 기계 장치임을 강조하는 투표지 분류기라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 투표지 분류기 설치 운영 방법을 담은 DVD. 내용상 이 기기는 제어용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투표지 분류기와 프린터기는 제어용 PC가 없으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게 분명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DVD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 DVD를 넣어서 다운로드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설치했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DVD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없이는 절대로 이 기계는 작동될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이 기기를 통칭할 때는 투표지 분류기보다는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듯 싶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매우 안전하고 개표 사용에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 운영 방법만 봐도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게 여수의 이 저기 기자분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이 기계가 운영되는데 이게 어떻게 개수기냐, 이게 개수기냐. 단순한 개수기가 아니고 전자 개표기라고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개표의 신속성은 인정한다고 쳐도 그 정확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는 아직 결함이 커 보였다. 예. 2013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저기 전라도에서 나온 신문, 거기에서 그 기자가 봐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안정성과 정확성에 이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지금 넌지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분이 참 누군지 모르지만 훌륭한 분 같아요. 훌륭한.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할까요? 여수내통뉴스. 예. 정병진 기자님. 예. 드럼통 당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예. 예, 그래서 2020년 총선 당시에 부여 옥산면에서 이제 1차 개표와 2차 개표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그때 막 신문에서도 떠들고 방송에서도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랬더니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과천에 있죠. 거기서 뭘 했냐면요. 이 전자개표기에 붙어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이렇게 분해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똑같은 기종의 일반인들이 쓰는 노트북 컴퓨터를 뚜껑을 뒤에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내부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똑같다 뭐가 부정이라는 거냐 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천에 있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사람들이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개, 돼지. 맞아, 개, 돼지. 문제는 기계 자체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뭐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게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저렇게 엉뚱한 결과가 나오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전문가한테 줘가지고 그거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지. 기계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진짜 둘 중 하나예요. 자기들이 개돼지든지 우리를 개돼지로 보든지. 그죠?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문제인데 그날 현장의 개표 담당자가 부여군 옥산면에서 이거를 껐다가 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껐다 킨 것 같아요. 이거 껐다 키면 안 된다는 거를 잘 모르고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초기화된 거예요. 초기화되면서 선거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확한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자개표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의 이 투표 아무리 종이 투표를 하건 뭐라건 간에 전자개표기 통과하면 그 개표기에 컴퓨터 떡하니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무슨 장난질을 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 개표하는 담당자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투표건 뭐 당일 투표건 개표기는 몽땅 다이 전자 투표기 개표기로 개표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믿을래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전자 투표기를 퇴출시키고 그죠? 당일 투표하고 당일 현장에서 수개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식의 개표도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 그래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전자투표로 전환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전자투표기는요. 처음부터 타치스크린으로 이렇게 하고
이 종이는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해요. 보이지도 않는 통에 툭툭툭 떨어지는데 이것도 통갈이 어떻게 할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투표하면요, 조작이 더 쉽고 증거도 우리는 더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다음 거 넘겨주시면요. 전자투표 방식의 문제점은요, 이미 미국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문제인데요. 넘겨주시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스톨론 일렉션이라는 책인데 랄프 페즐로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CIA 요원인데 은퇴한 게리 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수사를 통해서 미국 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다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서 저 수염난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최근에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이 너무 두꺼워서 다 번역을 못하고 또 제가 읽어보니까 미국 선거에 관한 거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어봐야 재미없는 내용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거 다 빼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만 골라서 제가 챕터가 16개가 있는데 8개를 뽑아서 번역을 했고 지금 판까지 다 짰어요. 제가 이제 오늘 밤 내일 가서 마지막 교정만 보면은 이제 바로 프린트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 이런 게.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그 선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선거 서비스를 사기업이 제공해주고 주정부나 시정부는 개별적으로 사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선거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서 기계를 다 갖고 와요. 다 설치해주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선거를. 그래서 도미니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넘기시면 이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전체 시장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큰 회사가 하트 인터 시빅이라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나 사실은 똑같은 회사인 게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 도미니온 선거 기계 소프트웨어는 원래 스마트 메릭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도미니온에서 쓰고 있는데 넘기시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주가 경합주예요. 맨날 공화당, 민주당 왔다 갔다 하는 주. 이런 경합주에서는 거의 100% 전자투표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이 가서 선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스마트 메릭이라는 회사가 첫 번째 회사인데 이 회사를 누가 만들었냐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출신의 프로그래머들이 넘겨주시면 이 세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계기로 만들었냐면 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국민 소환 투표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에서 지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래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카스트로, 쿠바의 카스트로가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전자투표 시스템 만들라고 조언해줘서 저 테크니션들한테 만들라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베네수엘라에서 제일 처음 전자투표기로 투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스마트 메릭이 미국으로 건너와요. 미국에다가 또 사무실 차려놓고 영업하고 그 다음에 카나다 회사 도미니언을 합병했다가 다시 쪼개고 뭐 이러면서 점점 확장을 해가지고 미국 안에 이 프로그램이 다 퍼졌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미국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미국 선거에서 사용하는 게 그게 뭐 정말 가능할까? 그렇게 여러분이 의아심 가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도 도미니언, 뭐 스마트 메릭 이런 게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한 회사라는 걸 잘 몰라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넘겨주시면
이 회사를 스마트 메일이라는 회사를 어디다가 등록을 했냐면요. 저기 빨간 글씨로 큐라소라고 쓴 거 보이세요? 큐라소 이번에 월드컵에도 큐라소가 나왔던데 조그만 나라예요. 예? 섬 하나짜리 나라. 근데 저게 베네수엘라 바로 앞바다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덜란드 영인데요.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면은 네덜란드 법이 적용되는데 그 법에 따르면은 회사의 유한 회사의 경우에 소유주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소유주인지를 공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저기다 해놓은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한때 스마트 메릭에 너희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 그거를 우리한테 서류로 공개하라고 막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했어요. 안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이게 큐라소에다가 딱 등록된 회사라서 미국 정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소유주는 누구냐면 넘기시면 이 호헤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호헤 로드리게스는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가 여동생인데요. 저 여자가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마두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저 여자가 부통령이었거든요.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웃으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맥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 베네수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넘기시면 디오스타도 카베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어요. 근데 별명이 뭐냐면 마약왕이에요. 마약왕.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의 군대가 마약 카르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마약 그 운반하고 팔아먹는 마약 카르텔들이 마약을 운반할 때 호의를 서줬어요. 경비를. 그리고 돈을 받았거든요. 그 맨날 호의해주면서 얘네들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베네수엘라 군대가 아예 저걸 한 거예요. 마약 사업을. 그래서 이 장군이거든요. 군대. 이 사람이 그 마약 총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스마트맥이라는 회사의 그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투표기, 그 회사의 실제 소유주예요. 어이가 없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잡아가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게 다 이런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온의 그 소프트웨어가 미국 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스마트 메리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알려면은 소스 코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알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알면은 이게 사기치는 프로그램이다 이걸 알지만 미국의 주지사도 뭐 심지어 대통령 후보자도 이 전자투표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몰라요. 이걸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모르는데 이 소스 코드가 그럼 뭐냐? 이게 무슨 음식할 때 넣는 소스냐? 그런 건 아니고요. 소스 코드를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은요. 넘겨주시면 아직 넘기지 마시고 뭐냐면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여러분이 뭐 삼성 거, 애플 거 돈 주고 다 사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죠. 이 기계가. 그죠? 그런데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죠? 그게 작동해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요. 여러분이 몰라요. 누가 알고 있냐면 삼성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만 알아요. 또 애플 회사에 이 프로그램 만든 그 프로그래머들만 알고 있고 공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거 업데이트하라고 오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라고 해서 그 딱 누르면은 눌러놓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화기가 완전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싹 바뀌어 있잖아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소스 코드를 그 본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사가 여러분들의 컴퓨터 안으로 들어와서 다 작업해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스 코드를 갖고 있으면요, 삼성에서 나 자고 있는 동안에 여기 들어와서 다 해놓고 나가요. 근데 삼성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죠? 업그레이드만 해주고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소스 코드가 나쁜 놈들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껏 내 정보 다 털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게 소스 코드예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도미니언 혹은 스마트 메릭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 있는 거냐? 이게 어디 있냐면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그게 수도거든요. 카라카스의 베네수엘라 국가선거위원회 사무실에 이 소스 코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소스 코드 갖고 있고 그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막 대통령 선거, 뭐 주지사 선거, 국회의원 선거 막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마음대로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전자투표기, 그죠? 마음대로 마사지를 막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거기 백도어가 만들어졌다. 백도어. 그래서 백도어는 소스 코드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이 백도어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어디에 백도어가 있다. 들어가는 법. 그죠? 한 번에 탁 들어가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 소스 코드도 갖고 있고 백도어도 다 만들어 놓은 게 어디인지 알고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주에서 1번 후보 몇 표 지금 2번 후보 몇 표 나왔다, 그거를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이제 미국 아까 말한 CIA 요원인 게리 번슨이 다 포섭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와서 법무부에서 다 증언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20년 선거, 이게 트럼프가 떨어진 날이고 바이든이 당선된 날인데 이란 외무부 장관이 어디 있었는지 알고 싶으세요? 카라카스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거를 훔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실시간으로 이란 외무부 장관은 마두로랑 같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두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란 외무부 장관한테 미국 대통령은 내가 뽑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저 알고 열받았겠어요. 마두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이란도 박살나고 지금. 예. 그래서 넘겨주시고, 미국에는 이제 이 카운티라는 게 있어요. 근데 50개의 주가 있고 카운티는 3,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주에 여러 개의 카운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베네수엘라 출신 기술자, 선거 조작 전문가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미국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들이 몇 개의 카운티만 마사지를 하면 바꿀 수 있냐? 예? 경합주는 한 7개에서 8개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한 10개의 카운티만 마사지를 하면 미국 대통령은 1번에서 2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3,400개 중에 10개만 바꾸면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전국 선거를,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전국 선거를 훔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몇 명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자가. 미국 한 10개 정도의 카운티의 결과를 뒤집으면 돼요. 표 조작해서.
근데 몇 명이면 되냐면요. 대답이 다음 거 넘겨주세요. 5명이면 충분하다. 놀랍죠? 5명의 이 컴퓨터 전문가가 작업을 하면요. 10개의 카운티의 표를 뒤집고 그러면 경합주가 뒤집어지고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1번이 아니고 2번이 되는 거예요. 5명이면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명이면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원해서 이걸 하는 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딱 이거 맘먹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 마사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왜 5수로 충분하냐면요. 선거를 도둑질할 때 당일날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미리 도둑질을 하는 그 팀을 만들어요. 팀. 그러니까 한 개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면 10명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드냐면 쿠바 정보부에서 주도권을 갖고 구성을 합니다. 또 그거를. 그 10명이 된 팀이 선거를 하기 1년 전에 이미 그 카운티로 가요. 자기들이 담당하는 카운티로 가서 뭘 하냐면 제일 먼저 각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거야. 그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 이름하고 하여튼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 다 들어있는데 심지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지난 5년간 누구 찍었느냐까지 다 나와요. 거기. 예. 그래서 그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1년 전부터.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뭐 이런 거예요. 지난 5번의 투표 동안 한 번도 투표장에 안 나타난 놈들이 누군가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번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민주당 표로 딱 찍은 걸로 조작을 하면 돼. 걔네들이. 예. 또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아있는지, 누가 이사를 나갔는지, 누가 이사 들어왔는지, 예? 누가 아직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데 여전히 이 카운티에 주소지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조사해요. 그래갖고 그걸 다 활용해서 누구가 투표한 걸로 조작하면 되나 이거를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충분히 단성될 수 있는 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해요. 근데 주로 이런 걸 할 때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합니다. 예. 공화당 표가 많이 나오는 카운티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공화당 표를 없애버리고, 그죠? 민주당 표를 추가하면요, 2배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민주당 표 많이 나온 데는 가서 마사지를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제일 타겟은 뭐다? 공화당.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똑같죠.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은 2번 후보가 우세한 지역, 그죠? 예.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전자투표기를 쓰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전자투표기가 갑자기 투표하는 날 오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예. 고장이 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아침에는 잘 돼요. 그래서 막 하다가 오후 몇 시쯤 되면은 갑자기 오작동. 기계들이 다 한꺼번에. 저게 그 장면이에요. 디트로이트에서 보팅 머신이 갑자기 페일려.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도 주로 어디서 일어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많은 지역, 공화당 많은 지역. 그렇지.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이 투표기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공화당 찍으려고 여기 줄 딱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뭐라냐면 아이고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오늘 투표 못 하세요. 집에다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투표지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세요. 똑같은 거죠? 네,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얘네들이. 그래서 실시간으로 딱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야, 공화당 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예상보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기계 이거 오작동.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콜로라도주에서는요, 바이든에게 투표된 우편 투표 용지입니다. 우편 투표 용지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냐면 관외 사전 투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편 투표 용지에다가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한 장의 종이로 여러 번 개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일련 번호가 없는, 그죠? 일련 번호가 없는 그런 투표용지인데 그 한 장으로 계속 카피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카피해서 한 장이 만 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상당히 유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잠실 지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하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추가로 보내줬죠. 근데 그 중에 70%가 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지였어요. 여러분 투표용지인데 번호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불법이에요. 투표용지는 반드시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중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엑셀 파일을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이제 받아가지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열이 쭉 있는데 그걸 딱 접어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놨는데 LMNOP 이렇게 쭉 나가는데 N하고 O가 이게 안 보이게 딱 접혀 있었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걸 딱 펼쳐보니까 거기 뭐가 나왔냐면은 이 투표용지인데 무번호로 되어 있는 투표용지와 번호가 있는 투표용지를 자기들이 프린트한 그거를 다 이제 거기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자기들이 찍었다라는 증거를 이것들이 기자들한테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개돼지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보면 애들 어떻게 그런 바보짓을 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 불법한 거. 그래서 이런 게 막 터져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영돈 TV에 나온 거 보셨어요? 그 다음 거 보세요. 그 다음 거. 이게 지금 그 엑셀 파일 말한 거고요. 이 이영돈 TV에 누가 나왔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음성 변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기 사무실에 캐비넷이 있는데 잘 쓰지 않는 캐비넷인데 투표할 때 됐는데 거기 계장급 주무관 이런 사람들이 박스에다가 일련 번호 없는 투표지를 막 담아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막 싣고 나가는 걸 제가 직접 봤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거 번호 없는 거 맞아? 그러면서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 이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엉망진창인 거죠, 그죠?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앞에 거부터 다시. 그 KT나 SK의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 기계들이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단말기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넘겨주시면은 사전 투표는 그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할 만큼 초비상이 걸린다. 이면 무슨 말이냐면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면 자기들은 4시 반,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다 준비를 하는데 거기 뭐라고 쓰였냐면은 무선 통신, 그죠? 와이어리스.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끔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나라 투표
선거에서는요, 규정이 뭐냐면 이 기계에 절대로 무선 통신이 연결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유선 통신도 사실 연결되면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망만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뭐라 하냐면 아침에 무선 인터넷 다 연결해야 되고 그거 끊어지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자기도 한번 끊어져서 혼난 적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2023년도에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점검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넘겨주시면. 예. 예. 이게 보고서에 나오는데요.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력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어떻게? 국정원에서 직원들이 해킹해서 들어가서 한 거예요. 해킹이 너무 쉬웠다. 네, 네. 공부가 제일 쉽다. 근데 해킹이 제일 쉽다. 그냥 바로 들어가서 다 조작 가능하다. 두 번째 거 넘겨주시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사전 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꼭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그 제3자 누구라도 그죠? 중국 사람이 되건 북한 놈들이 되건 누구든지 해킹하고 들어가면 이거 다 다운받아서 투표용지 막 프린트해서 막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거 넘겨주시면 예. 여야 정당도 일부 위탁성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자가 맞는지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여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넘기시고 4번 사전 투표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 컴퓨터 뒤에 보면요 USB 있죠. USB 포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USB 포트를 끼워가지고 프로그램도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또 이거 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넘기시고 전자개표기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하나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해커가 하지 않고 아예 직원들이 다 변경을 지네들이 알아서 변경 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넘기시면 투표 분류기에서는 외부 장비 접속을 통제하나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한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또한 투표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하신 거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그죠? 부정선거 이거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될 것 같지 않아요? 슬슬. 네. 국민 저항권이 이미 발동됐다라는 느낌이. 네. 네. 국민 저항권이 이미 발동돼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넘겨주시고요. 이 관외 사전 투표와 우체국 배달 문제점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넘겨주세요. 이 관외 사전 투표는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투표하기 전에 사전 투표 저 제주에 가서 했다고 치자고요. 내 선거군 여기인데 상원곡동.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내가 하겠다 그러면요. 그냥 투표지 줘요. 통합 선거인 명부하고 내 이름을 대조하지도 않고 곧바로 투표지를 인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서 막 들어와서 관외 선거하면요. 그냥 투표지 주고 막 하는데 내가 누군지 내 뒤에 누가 투표했는지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지만 줄 뿐이지 우리 투표소에서 대체 몇 명이 누가 와서 했는지를 몰라요.
전국적으로도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이 투표를 하면요, 이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인을 해서 이거를 우체국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져가서 우체국 직원한테 넘겨줄 때 다 등록을 한다 그러죠. 한 장 한 장 투표 봉투를, 용지를.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도 나가야 되고 선거 감시단도 우체국에서 나가야 돼요. 그럼 거기 누구만 있어요? 우체국 직원들만 있는 거예요. 우체국 직원. 예. 그래서 거기서 다 분류해가지고 이제 발송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체국 직원들 그냥 다 믿어야 돼요? 우체국 직원에 누가 들어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별의별 놈들이 다 들어가서 장난질 칠 수도 있는데, 그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관외가 아니고 관외예요. 관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도 모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뭐 이렇게 숫자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합산이 돼서 나오는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오리무중 깜깜이 선거라는 거죠. 특히 관외 선거, 우편 투표.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표를 얼마든지 추가할 수도 있고 갈아치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가능한데, 그다음 넘겨주시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핸디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아주 오래전에 우체국 사업에 소프트웨어를 수주했어요. 개발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핸디소프트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겨주시고 이 핸디소프트라는 회사는요, 한국전자투표라는 회사의 자회사예요. 그런데 이 전자투표라는 이 회사하고 핸디소프트는 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다산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산그룹이 이 회사들을 다 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자투표, 그러니까 이 핸디소프트는 우체국 쪽을 맡아서 있는데 이 한국전자투표 이쪽은 쉽게 말하면은 이 투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그죠?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한 그룹 안에 한 개의 계열사로 우체국 프로그램 담당하는 회사랑 이 선거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회사랑 같이 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몰라도 추측에 뭐예요? 이 두 개 프로그램, 선거 프로그램과 우체국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연동되는 거. 그 아니냐. 즉 이게 두 개가 연결돼 있으면요,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원래 관외 투표에서 A란 사람이 안 했는데도, 투표를 안 했는데도 A란 사람이 투표한 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우체국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그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우체국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관외 사전투표가 문제가 더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을 하면은 특검은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특검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특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 프로그램이 과연 이 선거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지 아니하는가, 이런 거를 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기시고요. 이거는 미루 시스템스라는 그 회사에서 콩고에 이 투표기를 수출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갖고 한국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콩고에, 그러니까 이게 A웹이죠, A웹에서 콩고에 저렇게 규모에 수출했는데 A웹이 수출할 때 기계를 누가 납품하냐면 미루 시스템스에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거 보시면
이게 문제가 터져가지고요, 콩고 쪽에서. 그래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자기는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A웹의 사무총장 김용희도 너도 나랑 동반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사퇴를 안 하고 버틴 거죠. 근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판 거 아니다, A웹에서 판 거 아니다 막 하는데 미루 시스템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미루는 A웹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고, 그래갖고 아까 저 김용이라는 사람이 콩고에 가서 콩고 선거관리위원장이랑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A웹이 판 게 아니고 그냥 미루 시스템 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거 사라고 조언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무슨 뜻이야?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개돼지로 보는 거야. 이것들이. 예, 그놈이 그놈인데. 자, 그래서 넘기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콩고에서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돼서 막 사람도 죽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다 한국 미루 시스템스 기계, A웹에서 팔아먹은 기계 때문에 그냥 넘기시면. 이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전자개표기 썼는데 수개표와 12배의 차이가 났대요. 심지어 12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라크 총선 전자개표 조작 의혹, 한국으로 불똥이 튈까? 이게 오마이뉴스에 나온 거예요. 오마이뉴스. 저 기계가 보이죠? 저게 전자개표기인데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이세요? 거기에 로고가 박혀 있어요. 로고. 이게 대체 로고가 뭐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확대해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로고가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예요. 그게 이라크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 저게 12배. 생각을 해보세요. 이라크에서 쓴 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는 12배 차이 나고 콩고에서도 난리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괜찮다고요? 믿으라고요? 누구를 정말 개돼지로 합니까? 네, 아니죠. 네. 넘겨주세요. 이게 제일 기가 막힌 건데요. 이번에 그 이용돈 TV에 나온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원래 선거가 끝나서 선거 개표소에서 보고 마지막 결과 보고를 딱 누르면요, 그게 딱 보고가 끝나면 여기서는 더 이상 수정이 안 된대요.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계속 숫자 바꾸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랬는데 6월 10일 날 공문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그 개표 사무소에 인터넷 시스템을 열어줄 테니까 혹시 숫자 틀린 거 있으면 다 맞춰놓으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다 맞춰놨대요. 그래서 이거 왜 합니까? 그랬더니 국회에서 곧 자료 요청을 할 것 같아서 이거 숫자 맞춰놔야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놓고 말이에요. 대놓고. 이번이 처음일까요? 얘네들이 하는 거 보면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뻔뻔스러워서 매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처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특검에서 얘네들 다 수갑 채워서 다 깜빵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거가요,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너무 웃기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것도 참 분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선거는 전자투표다. 사실상 종이투표를 가장한 전자투표고, 전자투표의 핵심은 뭐다? 전자개표기의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는 국정원에서 이미 다 해봤는데 이거 뭐 해킹이고 뭐고 조작이고 다 가능하게 돼 있고, 외부 연락 와이어리스로도 다 통신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날 잡아잡수하고 이제 해놓은 그런 프로그램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반국가 세력이에요. 반국가 세력이 우리나라 투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은 누구예요?
예?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예. 그 지금 사무총장, 그죠? 그 이재명이랑 밥 친구라고, 밥 친구라고 하는 이름이 뭐였더라? 이성란? 위성란. 위설. 위설한. 위철한. 위철한. 그 밥 친구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철한이하고 이재명이는 뭐예요? 식사 공동체죠, 식사 공동체. 예? 경제 공동체 아니고 거기는 식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식사 공동체인데 걔가 다 망가뜨렸으니까 어떻게 같이 책임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예. 이재명이 당장 물러나라고, 하야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외치기만 했을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맛있게 요리를 해서 우리 입에 이렇게 넣어주시려고 우리는 이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 국민 저항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그랬었는데 이제 드디어 국민 저항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발동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상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곧 대학은 다 방학 들어가요. 이제 중고등학교도 방학이 들어가고 여름이라 뭐 춥지도 않고 텐트 치고 뭐 잠실에서 캠핑을 해도 될 만큼.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전도사들한테 야, 그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 딴 데 가지 말고 그 올림픽 공원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2박 3일씩 그 MT 수련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도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했는데 지금 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잠깐 성경 말씀 얘기하는데 자 우리 성경 말씀 앞에 잠언 12장 여기 보시면요 23절에 슬기로운 자 있죠. 그 아래 좀 내려가시면 26절에 의인이란 말 나오고 거기에 악인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19절에 진실한 입술이란 말 나왔죠. 그 다음에 22절 가시면 거짓 입술 나왔죠. 그러니까 진실한 입술과 거짓 입술이 있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23절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진실한 입술이에요, 거짓된 입술. 진실한 입술. 우리는 슬기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슬기로운 자. 우리는 악인이에요, 의인의 편에서요. 우리 의인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편에 서서 슬기로운 자,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하고 저쪽에서는 악한 자들이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뭘 전파해요?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선거제도 이거 다 미련한 거죠. 이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더 이상 이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거짓된 입술 갖고 있는 자들 다 멸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들, 악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미련한 자들의 마음 깨우쳐 주셔서 미련한 것을 말하지 않고 슬기로운 말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